코로나19 백신을 1차만 접종해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신생아가 더 줄고 사망자는 늘면서 미국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욕시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서부 지역에서는 공항마다 제트기 연료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항공기들의 이착륙에도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가뭄과 폭염에 시달리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물 도둑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불법 마리화나 재배업자들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전염성 강한 인도발 델타 변이 확산에 미 전역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월 11일 이후 처음입니다. 백신 접종에 상관없이 다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미국에서는 11만 8,791명이 새로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됐습니다. 6월 말까지만 해도 하루 10,000명대에 그치던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미국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긴 것은 지난 2월 11일 이후 처음입니다.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도 5만 명에 근접해 23일 기준 최근 7일간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4만 9,746명으로 늘었습니다. 2주 전과 비교하면 2.73배로 증가했습니다. 입원 환자는 57% 늘어난 2만 8,780명, 하루 평균 사망자는 20% 증가한 271명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플로리다주에서 50개 주 가운데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오며 이런 폭발적 재확산을 이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선 지난 한 주 6만 7,4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전체 확진자 5명 가운데 1명을 차지했고 이달 1일부터 22일 사이에는 확진자가 4배로 뛰었습니다. 입원 환자 수도 전국에서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17일 기준 3,800여 명으로 2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4차 재확산이 본격화하면서 마스크 착용 논란도 다시 점화하고 있습니다. 제롬 애덤스 전 공중보건서비스단 단장은 전염 확산을 억제하는 데 미국인들이 다시 동참하도록 CDC가 백신 접종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메시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1차만 접종해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했을 때는 56%, 모더나는 72%, 아스트라제네카는 67%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폴리티코는 캐나다 연구진이 코로나19 백신의 델타 변이에 대한 감염 예방률을 조사한 결과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모두 1차 접종만으로도 감염과 중증 증상에 상당한 예방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신 1차 접종 후 델타 변이 감염 예방 효과는 화이자가 56%, 모더나 72%, 아스트라제네카 67%로 조사됐습니다. 또 델타 변이 감염으로 입원 또는 사망에 이르는 등 중증 증상의 경우 화이자는 78%, 모더나 96%,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88%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다만 폴리티코는 이번 연구 결과가 앞서 발표된 영국 연구진의 연구 결과와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영국 보건국의 연구 결과에서는 백신 1차 접종 후 델타 변이 감염 예방 효과는 화이자가 36%,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가 각각 30%에 그쳤습니다. 당시 영국 연구진은 화이자 백신을 2회 접종할 경우 델타 변이 예방 효과는 88%,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회 접종 시 67%의 예방 효과를 보인다며 2회차 접종을 모두 마칠 때 효과가 훨씬 강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로 하루에 태어나는 신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신생아가 더 줄고 사망자는 늘면서 미국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10년 넘게 이어진 저출산 기조에 코로나19 대유행이 겹치면서 미국 인구 증가율이 0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해 7월까지 1년간 미국 인구는 0.35% 증가한 것으로 추정돼 인구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최저치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인구 증가율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2019년과 2020년 사망자와 출생자 수를 집계한 결과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2019년에 사망자 1명당 출생자는 1.31명이었지만 지난해 이 숫자는 1.07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미국 출생률은 2007년 금융위기 이후 13년간 계속 떨어졌는데 지난 2년 사이 이 하락폭이 더 커진 겁니다. 이런 출생자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코로나19입니다. 경제학자 멀리사 커니와 필립 러바이는 올해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코로나19 유행을 염려해 여성의 출산을 꺼리면서 신생아가 30만 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 통계에서도 올해 1분기 신생아 수는 2020년 1분기보다 감소했습니다. 또 약물에 중독된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도시 봉쇄 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점도 인구 감소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뉴욕시가 시 공무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와 경찰 등 시 소속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다음 달 13일까지 백신 접종을 마쳐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뉴욕시가 의료진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또는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9월은 회복의 중심점이라며 개학 첫날인 9월 13일까지 모든 시 근로자들은 백신을 맞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백신 미접종자 때문에 코로나 확산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민간 사업장 고용주들도 근로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현재까지 뉴욕 시민 500만 명이 적어도 한 차례 백신을 맞았지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200만 명에 달합니다. 델타 변이 유행으로 최근 뉴욕의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6월 말과 비교해 3배가 넘는 800여 명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서부 지역은 기록적인 폭염과 함께 산불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 산불은 열흘이 넘게 계속되면서 건물 만여 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제 캘리포니아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4일 발생한 산불 딕시는 이날까지 뷰트 카운티와 플루머스 카운티 일대 약 771제곱킬로미터를 태우고 주택 등 건물 16채를 파괴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열하루째지만 진화율은 21%에 그치고 여전히 건물 1,700여 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소방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라 소방관들이 장비를 들고 걸어서 현장에 접근해야 해 진화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딕시가 전날 다른 산불과 합쳐지면서 새가 더 커졌습니다. 현재 뷰트와 플루머스, 라센, 알파인 등 캘리포니아주 4개 카운티엔 딕시 등 산불 때문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현재 딕시를 비롯해 86개 산불이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12개 주에서 발생해 서울 면적의 10배가량인 6,063제곱킬로미터를 불태운 상황입니다. 86개 산불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오리건주 부틀렉 산불은 17일 시작돼 이날까지 1,654제곱킬로미터를 태웠습니다. 부틀렉 산불로 주택 67채가 불탔고 2,000가구가 대피했습니다. 소방관 2,200여 명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 46%가 진화된 상황입니다. 서부 지역에서는 공항마다 제트기 연료 공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공급 체인 문제와 산불 진화용 항공기들의 긴급한 수요가 겹치면서 항공기들의 이착륙에까지 지장을 받을 정도로 연료 부족 사태가 심각합니다. 서부 지역에서 제트기 연료 부족의 공급 체인 문제와 산불 진화용 항공기들의 수요가 겹치면서 공항마다 제트기 연료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네바다주에서는 주의회와 연방의원들이 지금 상태라면 곧 화물 운송이 지연되고 항공기 탑승 여객들이 앞으로 며칠 내에 르노 타호 국제공항을 이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몬태나주와 태평양 연안 북서부 지역에서는 민간 항공기의 여행 수요와 산불 진화를 위한 항공기의 제트 연료 수요 급증까지 겹치면서 최근 보지만 옐로스톤 국제공항에서는 항공기 출발 지연과 거의 하루가 늦어진 연착 등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최근 프레스노 요세미티 국제공항이 제트 연료 부족으로 항공기들의 이착륙이 모두 지장을 받았습니다. 네바다주 의원들은 르노 타노 공항의 제트 연료 부족이 화물 수송기와 여객기들의 이착륙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에는 주 북부에 유입되는 관광객과 생필품의 수송이 크게 제한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바다주 스티브 시슬락 주지사와 이곳 출신 연방 상하원 의원들은 24일 밤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공항 운영의 피해를 최소화해서 서부 산불 지역으로 가는 진화용 항공기들이 지장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연방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르노공항 대변인은 이곳의 제트 연료 부족은 유조탱크 운전사 부족 등 구조적인 공급망의 문제 때문이라며 운전사들을 구하기 힘들어 지금 연료 부족 사태가 단시일에 해결되기 힘들다고 전했습니다. 기록적인 가뭄과 폭염에 시달리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또 물 도둑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불법 마리화나 재배업자들인데 물탱크 트럭까지 동원해서 일명 물 차떼기 방식으로 물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극심한 가뭄 속에 캘리포니아에서는 물도둑들이 부족한 물을 훔치며 일부 지역사회를 황폐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둑들은 소화전과 상수도 간에 호스나 파이프를 연결해 물을 빼돌리거나 가정집 식수와 농장의 농업 용수까지 훔쳐 달아나고 있습니다. 물도둑은 대부분 불법 마리화나 재배업자들로 물탱크 트럭을 동원하는 차떼기 방식으로 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어류 야생동물국 소속 불법 대마초 재배업자 단속팀장인 존 놀스는 물도둑이 이보다 더 심했던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단 시스키오 카운티의 제러마이아 러루 보안관은 업자들이 대마초를 키우려고 우물물을 훔쳐가는 바람에 지하수를 품은 땅 및 지층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북부 엔털로프 계곡 지역에선 물도둑 때문에 수압이 낮아져 주민 300여 명이 사용하는 상수도 공급이 한때 중단되는 상황도 빚어졌습니다. 도둑들이 상수도 파이프에 구멍을 18개나 뚫어 물을 빼가는 바람에 당국은 $50만 들여 수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 지역사회는 소화전에 잠금 장치를 설치하거나 아예 소화전을 없앴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당국은 물도둑 단속을 강화하고 물을 훔친 대마초 재배업자 900여 명을 중범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플로리다주 서브사이드의 12층 아파트 붕괴 사고의 수색 작업이 종료됐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97명의 사망자가 확인됐고 실종자는 1명입니다. 23일 AP통신 등 언론은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소방당국이 이날 붕괴 사고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색 작업을 공식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수색 과정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97명, 실종자는 1명입니다. 당초에는 159명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이 가운데 일부는 붕괴 당시 건물 안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물 잔해는 외부 창고로 옮겨진 상태로 관계자들은 11톤에 이르는 잔해 속에서 사망자 유해가 있는지 수색 작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현장에서는 붕괴 이후 몇 시간을 제외하곤 생존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조팀은 지난 한 달간 화재와 더위, 뇌우 등과 싸우면서 수색 작업을 벌인 결과 14,000톤에 이르는 건물 잔해에서 사망자 유해를 수습했습니다. 1981년에 건설된 이 아파트는 2018년 건물에 중요 결함이 있다는 안전진단 보고서가 작성됐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붕괴 원인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24일 뉴욕 브루클린에서 대낮에 건장한 흑인 남성이 68세 노인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이후 용의자는 길가에 쓰러진 노인의 몸을 뒤지고 핸드폰과 목걸이 등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어제 뉴욕포스트는 24일 마스크를 쓴 회색 운동복 차림의 남성이 길을 가던 68세 피해자를 무려 10차례나 가격하고 강도 행각을 벌였다며 사건 당시 촬영된 17초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용의자는 지난 24일 오전 9시께 브루클린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인도에 있던 노인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강도로 돌변해 피해자에게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물건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고 뉴욕 경찰은 밝혔습니다. 범인은 노인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얼굴 등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했습니다. 이후 범인은 길에 쓰러져 있던 노인의 몸을 앞뒤로 돌리며 휴대폰과 목걸이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이번 폭행으로 손목과 코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은 강도 혐의로 수배된 용의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담배 제조업체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이 앞으로 10년 안에 영국에서 연초형 담배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담배 연기 없는 미래를 위해 연초 담배를 없애고 전자담배 판매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야채 골차크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 최고 경영자는 향후 10년 안에 영국에서 연초형 담배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며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올차크 CEO는 담배 연기 없는 미래를 향한 회사 목표의 일환으로 영국에서 2030년부터 시행될 휘발유 차량 판매 금지를 언급하며 앞으로 10년 내 연초담배도 불법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그는 연초담배 없는 세상을 기대할 수 있고 빨리 일어날수록 모두에게 좋다며 적절한 규제와 정보가 있으면 일부 국가에서 10년 내로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은 최근 연초담배를 단계적으로 끊어내 헬스케어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담배업계는 연초 대안으로 전자담배 판매에 치중하는 전략으로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특히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의 경우 타르와 연기가 거의 없이 니코틴 물질을 전달하는 관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에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한국전쟁 정전 기념일을 맞아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포고문은 미국과 한국은 공동 희생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동맹국이고 180만 명의 미국인이 한반도 동맹국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참여했다면서 3년간의 전투, 수백만 명의 사상자 발생 끝에 1953년 정전협정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70년이 지난 현재 한반도는 분단돼 있지만 한국은 번성하고 활기찬 국가로 성장해 있고 양국 간 지속적인 관계는 수십 년의 평화를 통해 번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프 머클리,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짐 맥거번,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에게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연기와 개최지 변경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연기된 도쿄올림픽 사례를 들면서 중국이 신장 위구르 지역의 총체적 인권 탄압을 종료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할 시간을 받도록 올림픽을 1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중국이 인권 탄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개최지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산하 세관 국경보호국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라레도 지역에 장벽을 세우려던 계약 2건을 해지했다고 지난 23일 발표했습니다. 이들 계약은 남부 텍사스 지역 리오그란데 강을 따라 기존 국경 장벽에 31마일의 장벽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토지 인수나 건설은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장벽 계약을 해지한 첫 사례이며 다른 계약들도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국토안보부는 전했습니다. 뉴욕시에서 북쪽으로 약 100마일 떨어져 있는 코페이크에 있는 캠프 폰티악에서 지난 22일까지 7세에서 11세 어린이 3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캠프 폰티악에는 약 550명이 참가했는데 약 절반은 백신 접종 대상인 12세에서 17세이고 나머지는 7세에서 11세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어린이들은 모두 백신 미접종자인 12세 미만이고 12세 이상 캠프 참가자의 경우 4명을 제외하고 모두 백신을 맞았고 코로나19에 걸린 참가자는 없었습니다. 또 캠프에는 275명의 직원이 있는데 백신을 맞지 않은 이들은 10명 미만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0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오전 중에는 30% 정도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요일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오후부터는 50% 정도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